이어서 NI 오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I 오면 제목은요, 마리 앙뚜아네트 의자 똑같이 만들어 사기친 가구 장인들이라는 강렬한 제목인데요. 여러분 지면을 보시면 앙뚜아네트 왕비의 방에 있었다는 모조품 의자의 사진이 나오고요. 그 옆에 그 모조품 의자를 만든 가구 전문가 빌 팔로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 팔로는 앙투아네트가 사용한 의자를 위조해 비싼 가격에 팔아 체포됐다라고 사진 설명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기사를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볼게요. 프랑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삶을 살다 가장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그는 1755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루이 16세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는 루이 16세와 함께 많은 프랑스 민중의 비판을 받았죠. 네, 민중이란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휘력 쑥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중은요, 백성 민자에 무리 중자를 써서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성과도 비슷한 표현이라고 쓸 수 있어요. 네, 국민 이런 의미와도 비슷한 뜻이 바로 민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시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1793년 단두대에서 처형되면서 그는 불행한 왕비의 상징으로 남았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떤 인물인지 지식의 팡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리 앙투아네트는요,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의 왕비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와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었는데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그 두 나라의 사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관계 이런 어떤가 이제 동맹 관계였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요, 이제 아까 첫 번째 문단에도 나와 있었지만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과 또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38세 생일을 2주 앞두고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왕실에서 사용했던 의자를 위조해 비싼 가격에 판 일당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사건의 범인은 빌 팔로라는 가구 전문가와 브리노 데누라는 유명한 목공장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면에 나와 있지만 빌 팔로의 모습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의자를 위조해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들은 의자를 똑같이 복원하면 모두를 속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장난에서 시작된 범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똑같이 만들어서 누군가를 속여야겠다라는 것에서 그런 나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똑같이 만들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속을까? 라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속았기 때문에 범죄로 발전된 것이죠. 세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장인들답게 이들의 위조품은 너무 정교해서 경매사나 베르사유 궁전 관계사, 카타르 왕자까지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위조라는 단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위조 이전에 복원이라는 단어가 이 문단에 있었죠. 회복할 복에 으뜸 원자에서 원래대로 회복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나 아니면은 뭐 유적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원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복원 사업. 그때의 그 복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대로 회복하거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문단에서 위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위조품. 위조는 거짓 위에 지을 조자를 써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서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짜인 거죠.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진짜라고 속이는 것이 이제 위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가구 장인들이 옆에 이게 지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조품 의자, 위조품이죠? 보시면 완전 감쪽같이 정말 진품같이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누구까지 속였냐면 베르사유 궁전 관계자, 카타르 왕자까지 그리고 경매사도 속인 거예요. 네, 베르사유 궁전은 심지어 2011년 경매를 통해서 앙투아네트 왕비의 방에 있었다는 이 모조품 의자를 5억 원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5억 원이나 주고 산 것이죠.
이건 완벽한 어떻게 보면 사기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번 돈만 39억 원에 달하는데요. 결국 이 의자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팔로의 제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거든요. 그는 의자에서 새로운 나무를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녹인 감초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의자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라는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진실은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감쪽같이 속였다고 해도 결국은 꼬리가 잡히는 법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해력 쑥쑥 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떤 삶을 살다 생을 마감했는지 기사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에 태어나서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정략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사치스러운 생활과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 민중들의 비판을 받아 단두대에 처형됐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이제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스토리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짜 의자를 만들어 속인 범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나요?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떻게 밝혀졌나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의자를 똑같이 복원했을 때 모두를 속일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밝혀졌어요? 밝혀진 원인은 네 번째 문단에서 나오죠? 네, 팔로의 제자가 알아차렸습니다. 팔로의 제자. 어떻게 알아챘냐면 의자에서 새로운 나무를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녹인 감초 흔적을 발견했다. 그래서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흔적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인데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피해는 더 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의자를 만든 사람도 사실 가구 장인이었잖아요. 목공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관계자들도 속고 카타르 왕자도 속아서 그 가짜 위조품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전문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이 모조품을 만드는 것과 가구 장인이 만든 그 모조품은 퀄리티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범죄 계획 구성을 할 수 있다. 좀 더 치밀하겠죠. 네.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위치예요. 가구 장인이라는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위치 때문에 의심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진짜인 줄 우리도 약간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겠지 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어느 정도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던가 좀 높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피해 규모가 큽니다. 피해 규모가 훨씬 커요. 왜냐면 이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래도 속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더 속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범죄가 더 확산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가구 장인들이 3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었잖아요. 그만큼의 피해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짜 만들어서 팔았으면 5천 원도 안 나왔을 텐데 이 가구 장인들이 만든 가구로 39억 원이라는 피해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러한 세 가지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한 의견들 말고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또 같이 제시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NI 오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